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소리의 이중보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5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광고들 많이들 하시죠? 다들 요즘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빼고는 마케팅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할 때 조금 이제 노하우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노하우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 광고 담당자에게 들은 통화를 해서 거기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 광고 돌리시다 보면은 페이스북 본사에서 마케팅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 세 번 정도 통화를 해봤는데 통화를 하면 여러 최신 트렌드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광고 캠페인에 대해서 여러 좀 조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요번에 실제로 같이 광고 세팅을 조언에 따라서 같이 세팅을 해봤고 2주 후에 다시 팔로우업하는 어, 통화를 해서 피드백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페이스북 그 담당자와 본사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메일이 오면은 꼭 한번 이 미팅을 잡아서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은 광고를 돌리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연락은 전화로 오고요. 해외에서 싱가포르인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전화로 아마 찍히게 될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마지막 통화를 했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는 이 캠페인과 이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캠페인보다는 광고 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세트를 만들 때 타겟팅을 할 때 좀 이게 변화가 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맞춤 타겟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중요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게 좀 이제 머신러닝이 강조되다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시스템에 맡기기를 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면 캠페인은 목적에 따라서 여기에 인지인지 관심 유도인지 전환인지에 따라 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트래픽이나 전환을 많이 사용을 하죠. 동영상주에도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트래픽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끌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캠페인 입체 전략은 최저 비용으로 하는 게 좋고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페이스북 관리자에 대해서 잘 다루고 많이 해봤다 하면 뭐 비용 한도나 입찰가 한도로 하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어, 우리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그런 이런 비용 한도나 기타 옵션을 했을 때 손해를 안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최저 비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일 예산을 설정을 하는데 캠페인 단에서 맞출 수도 있고요. 광고 세트 단에서 예산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 차이점은 캠페인에서 세팅을 했을 경우는 여러 광고 세트에 대해서 얘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한 후에 가장 반응이 좋은 광고 세트의 금액을 예산을 몰아줍니다. 광고 세트에서 맞출 경우는 이 광고 세트 안에 여러 개의 광고가 있는데 광고 세트에서 맞추던 금액을 이 광고들 중에 여러 광고들 중에 반응이 가장 좋은 곳에 몰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다르죠. 캠페인 단에서 했을 경우는 광고 세트들의 비교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를 시켰을 때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하시면 되고요. 광고 세트 단에서도 광고 세트 단에서 광고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광고 단에서 광고 세트에서 예산을 세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광고의 성과를 알고 싶은데 캠페인 단에서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 광고 세트로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고가 어떤 게 더 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선 설정을 한 후에 네, 보면 이렇게 광고 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고 세트에 보시면 여기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맞춤 타겟, 위치, 그리고 상세 타겟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어, 요 맞춤 타겟과 상세 타겟, 이 핵심 타겟은 이 엔드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맞춤 음, 엔드 관계는 아니군요. 엔드 관계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맞춤 타겟을 맞춰놓으면 그 맞춤 타겟에서의 18세에서 65세에서 상세 타겟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춤 타겟 플러스 뭐 위치 타겟 플러스 타겟 상세 타겟팅이 아니고 맞춤 타겟 안에서의 위치 타겟 안에서의 상세 타겟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예전에는 이렇게 맞춤 타겟을 타겟팅을 해준 다음에 맞춤 타겟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웹페이지에 방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 뭐 동영상을 봤던 사람들 아니면은 앱을 설치했던 사람들, 구매를 했던 사람들 이런 거를 타겟팅을 해놓고 맞춤 타겟을 해서 리타겟팅을 했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앞단에 이 타겟을 좀 넓게 잡을 수 있게 맞춤 타겟을 처음에는 잡지 말고 아니면 캠페인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잡고 하나는 잡지 않고 이런 식으로 퍼널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선 페이스북에서 제안하기로는 여기 맞춤 타겟을 제가 맞춰놨었는데 그거를 빼고 이 위치를 정하고 연령을 정하고 성별을 정하고 언어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타겟팅을 좀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상세 타겟팅도 한번 빼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우선 여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카테고리를 넓게 해서 쇼핑이라면은 구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쪽으로 타겟팅을 하시면 조금 더 구매를 보통 하려고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이 페이스북의 광고 관리자 시스템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것도 꼭 체크를 해줘서 성과가 향상이 됐을 경우에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시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출 위치도 저는 주로 여기에서 위치 수정을 해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정도, 페이스북 피드랑 인스타그램 피드 정도만 진행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자동 노출 위치를 해서 어떤 채널에서 더 효과가 좋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기를 권하더라고요. 여기 또 마지막으로 광고 계제 최적화 기준과 이 청구 기준을 자세히 보시면은 광고 계제 최적화 기준의 링크 클릭 랜딩 페이지 주의 노출 일일 고유 도달 이렇게 있는데 링크 클릭을 했을 경우 청구 기준을 노출로 하지 말고 링크 클릭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 조회 같은 경우는 뭐 이걸 건드릴 수가 없죠. 노출밖에 안 되죠. 노출도 마찬가지로 노출밖에 안 되고요. 일일 고유 타겟도 노출밖에 안 됩니다. 대신 이제 링크 클릭할 때는 옵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청구 기준을 노출할 수도 있고 링크 클릭을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광고 계제 최적화 기준은 광고를 게재했을 때 최적화를 어디에 시킬 거냐,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보여줄 거냐, 링크 클릭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보여줄 거냐, 랜딩 페이지 조회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거냐, 뭐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청구 기준은 링크 클릭을 했을 때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노출일 경우는 당연히 1000번 노출당 과금이 될 거고요. 어, 그래서 링크 클릭과 그 광고 계제 최적화 기준과 청구 기준을 조금 일치시켜 주는 게 또 효율이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단도 본 김에 한번 볼게요. 광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좀 예전에는 이제 어, 이런 단일 이미지, 특히 동영상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슬라이드마다 다른 그 랜딩 URL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에 동영상도 넣고 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슬라이드를 쓸 때 보통은 첫 번째 이미지에는 동영상을 쓰고 두 번째부터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UR을 적고 요즘에는 그 매개 변수 만드는 것도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여기 URL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데서 측정을 할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팅을 해주고 여기에 미리 보기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거를 여기서 바로바로 광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건 페이스북에서는 광고 관리자의 이 머신 러닝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페이스북 시스템에 맡겨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을 설정할 때에도 타겟을 설정해서 맞춤 타겟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타겟에 들어가시면 주로 여기에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맞춤 타겟 만들기를 해서 뭐 웹사이트라든지 웹사이트에서 추적을 한다든지 아직 픽셀을 안 만들어 놔서요. 아니면 뭐 동영상 내가 한 동영상에서 뭐 3초 본 사람, 10초 본 사람, 뭐 15초 본 사람, 25%, 50%, 75%, 90%, 55%본 사람들을 타겟팅을 따로 해서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 리타겟팅이 페이스북 광고의 꽃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픽셀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픽셀을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픽셀을 예전에는 픽셀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픽셀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pik셀을 만들고 나면은 내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로 가서 이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URL을 이 이벤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클릭만으로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그걸 통해서 퍼널도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페이스북 픽셀을 가지고 이 캠페인단에서 처음에는 트래픽이나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핵심 타겟을 세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 머신러닝에 맡기는 이런 트래픽이나 동영상 조회나 이런 거를 해서 관심 유도를 하는데 여기서 타겟을 굉장히 넓게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전환을 했을 때 전환을 아까 이벤트 픽셀을 만들어 놨던 구매를 했던 픽셀을 찍었던 이벤트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을 캠페인을 통해서 퍼널 구조를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환 같은 경우는 뭐 구매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구매가 최소한 10번 이상은 일어나야 전환 광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엔 트래픽이나 동영상 조회를 통해서 모수를 모아두는데 그 모수를 예전처럼 뭔가 타겟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머신러닝 쪽에 맡겨서 우리의 컨텐츠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페이스북에 자동적으로 게더링 할 수 있게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전환이 되는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리타겟팅을 해서 하는 게 효율이 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는 있는데 예전에 했던 방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해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얻었던 인사이트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관리자도 계속 변하고 여태까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가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바뀌고 뭔가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이런 정보를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보면 별 의미 없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 이 다솔인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구독을 하시면 바로바로 새로운 신선한 그러한 최신에 반영할 수 있는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정보를 얻어볼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